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열 교수입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십몇 년간 해왔고 또 실무를 하면서 학위 과정을 하고 또 여러 권의 책과 번역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탐구 습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인을 위한 공부법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수업 시간에 제시되는 것을 정확하게 파지하고 있다가 이제 시험 기간에 그것을 쏟아내는 형태로 공부를 알고 있었다면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의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 있는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문제 해결로서의 공부의 구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하려면은 꼭 해야만 하는 핵심 활동이 무엇인가, 그걸 탐구의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탐구의 핵심 요소를 꾸준히 해야지만 탐구의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알려줌으로써 탐구의 길로 좀 인생을 발을 들일 수 있게 공유하는 책입니다. 출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이제 이 사회에서 공부에 대한 오해가 있다. 탐구를 잘 하려면은 일단 탐구에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 가치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고, 다른 기록에 있는 것을 찾아서 즉답하는 문제도 아니고, 자신이 별로 추론해 보지도 않고 이미 얻은 확신을 현학적으로 수사적으로 포장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탐구라는 것은 오로지 가치 있는 문제에 관해서 참 거짓을 규명하고자 하는 진지한 활동이다. 그러면 그 전제에서 탐구를 잘 하고 싶은데 그것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분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학위 과정을 하고 이래서 특히 제가 재직하고 있는 이 방송대 학우님들의 공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주함 속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체계적인 전략을 가진다면은 그것이 나의 삶에서 꾸준하게 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볼 수 있는 접근 방법을 공유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핵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확신을 저 멀리 밀어놓고 먼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익숙한 사람은 설사 곧장 떠오르는 답을 내뱉고 싶은 유혹을 느끼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신 개념들을 주의 깊게 다룬다. 체계적으로 문제를 분석한다. 그렇게 분석된 구조를 가진 문제를 푸는데 적합한 도구와 장비들을 충분히 활용한다.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뜯어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최소한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추론 과정을 따라온다면 납득할 수 있게끔 그 해법 도출의 과정을 공유한다. 물론 인간이 탐구에 진력한다고 해도 진리는 인간의 손에 쉬이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탐구하는 사람은 적어도 타인의 속임수와 우연의 장난의 완전한 노예가 되지는 않는다. 거짓 신념들의 폭격에 무력하게 당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리하여 삶과 세계의 문제를 그 무게에 맞게 받아들이며 경박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습관으로 벼려내는 지성의 날이 있다. 구절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탐구가 가치 있는 문제 해결을 풀려는 어떤 진지한 활동이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정신과, 그 활동이 자기 확신을 말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체계적인 전략을 꾸준히 실행하려면은 어떤 습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이 책 제목이 이제 그냥 탐구의 습관이 아니고 인생을 바꾸는 탐구의 습관인데, 어떨 때 우리가 외부에서 주어진 일이라든지 하다 보면은 인생이 분주한 게으름 속에 있다. 이게 좀 역설적인 말인데, 이리저리 일에 치이고 떠밀려 가지만 정작 내 인생에는 중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의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상당수가 탐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이거든요.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니라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일종의 그러한 인생의 중심을 탐구지향적으로 잡고 싶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연장통들입니다. 심지어 사소하게는 휴식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하다가 갑자기 이게 엄청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하기 싫을 때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밀리게 되고 결국 이게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와서 더 하기 싫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에서 이제 벗어나는 간단한 요령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권과 부권을 활용하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중심된 일을 주권으로 두되 머리를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가치 있는 그러한 활동을 두고 이렇게 적절하게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가 이런 연장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실제로 자기 삶에서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딱 들어맞는가는 자기가 실제로 이제 해보고 그 효과를 스스로 관찰함으로써 조정을 해야지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무조건 앉아서 가면 노트북을 열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if 된 구문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if 지하철에 앉아서 가면은 노트북을 열고 번역을 한다. 그런 if 된 구문들을 실험해보고 그 효과를 기록하려면은 이제 일기를 써야 되는데, 그 일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써서 계속 관찰을 해보고 한 번에 하나씩만, 여기 연장통에 있는 연장들을 하나씩만 시험해보고 더해가고 이러면은 우리가 막연히 느끼는 분주한 게으름의 상태에 자기 삶이 있다는 느낌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